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어디 멀리 떠나야만 여행 가는 기분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 많을 텐데요. 익숙한 골목, 자주 가는 카페, 늘 지나치던 공원처럼 동네를 걸으며 기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탐험으로 발견하는 대전을 주제로 책을 낸 이보현 작가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보현 작가와 함께 동네를 탐험하며 도시를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와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요. 글 쓰고 책 만드는 작가 이보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소탐대전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데요. 작가님 이 책이요. 대전문화재단의 중견예술인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여행책이라고요? 네,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들한테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줘요. 물론 저 하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이제 책 만드는 사람은 책을 만들 수 있는 뭐 인쇄비나 제작비 같은 걸 신청할 수 있고, 뭐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작비,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전시회 비용 같은 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 이제 대전을 소개하는 여행책, 그런데 보통의 여행책이 아니고 대전 주민으로서 대전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찾아내서 쓰겠다. 네네. 이런 기획안을 굉장히 잘 써서 이제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소탐대전,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진 제목, 어떤 의미로 그 제목을 지으신 건가요? 소탐대전 하면은 이제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먼저 딱 떠올랐어요. 네, 떠오르잖아요. 저도 떠올랐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약간의 변화를 줘서 좀 재미있지만 기억에 남는 제목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여행이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 걸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재미들을 찾아내는 탐험이기 때문에 작은 탐험, 소탐, 그리고 우리의 대전을 붙여서 소탐대전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이해가 완전히 됐습니다. 네. 여행 작가신데 그럼 수많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을 기록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여행 작가라는 말이 사실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물론 제가 제일 처음으로 낸 책이 발리에 살다 와서 쓴 여행 책이기는 해요.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 네네네. 네. 그런데 그때도 발리 어디가 좋고 어디 가면 뭘 구경하시고 이런 거 해보십시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발리에 가서 그냥 가게 가서 밥 사 먹고 어느 날은 수영하고 어느 날은 걸어 다니면서 시장 가서 장 보고 이런 일상에 관한 얘기를 썼거든요. 그게 여행 기록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뭐 유명한데 사람들 많이 가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 그냥 저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 방식으로 사는 걸 여행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짧게 가는 여행은 그곳에 맞는 책, 그리고 길게 가는 여행, 뭐 한 달, 두 달도 긴 여행이지만 대전에 산 지 제가 한 3년쯤 됐어요. 근데 대전에 살고 있는 것도 저는 긴 여행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잘 알아가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나아가서 더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대전에 관한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3년밖에 네. 안 되신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대전이 뭐 고향이라거나 뭐 학교를 다니셨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무런 정보가 아니었군요. 없습니다. 네. 그럼 2022년 정도에 네네. 대전으로 그럼 거처를 아예 옮기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뭐 특별한 또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사실은 고향은 전라남도인데 네. 어른이 돼서부터는 계속 서울에 살았고, 이제 대전에 사는 분들도 계속 대전에 살까 서울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청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뭐 서울로 대학 가고 서울에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긴 생활을 하다가 생활하셨다고요? 네네. 근데 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시는 복잡하고 빠르고 막 혼란스러우니까 네. 좀 극단적으로 그러면 한가한데 시골 가서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귀촌을 했었어요. 대전은 아니고요. 대전 아니고요. 대전 우리 바로 직전에. 그래서 시골에서 한 8년을 살았는데 네. 너무 좋아요. 이제 평화롭고 정적이고 진짜 사람 한 명도 없는 데를 하루 종일 걸을 수 있고 네네. 이게 너무 좋은데 오래 사니까 이제 조금 좀 사람도 많이 있고 싶고 좀 북적북적한 데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디를 갈까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어디를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대한민국 지도 펼쳐서 보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막 여기저기 짧게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몇 달씩. 그 중에서 대전에 살았던 기억이 좋아서 대전을 가야겠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너무 복잡한 도시는 살아봤으니까 좀 답답해서 싫고 또 시골은
좀 너무 좀 지루한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싫고 대전 아. 너무 딱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 뭔가 중간에 어느 지점, 심지어 지도에서도 중간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대전을 택하신 거네요. 네네. 네. 대전에서 이제 3년 정도 대전의 매력을 어떻게 느끼셨을지, 지금 느끼고 계시는 대전의 매력은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대전을 고를 때도 사람들이 뭐 노잼 도시다, 대전의 특징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네. 막 하는데 대전에 뭐가 그렇게 저는 작가님 그것이야말로 땡겼을까? 대전의 네.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뭐 엄청 도시 자체가 강렬하고 복잡하면은 도시가 나보다 더 의미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파묻혀서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저는 그 도시의 일원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시골에 살 때는 막 거대한 자연 막 그 앞에서의 웅장해지고 막 네네. 마음이 막 웅크래지고 내가 그 자연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편안하고 좋지만 그 역시 나는 정말 이 세계에 아주 미미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전같이 평범한 도시, 시골 같기도 하고 도시 같기도 하고 그냥 무난한 도시는 그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저는 대전 같은 도시는 살고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대전이다. 네네. 그 작가님은 그럼 대전에서 3년 동안 그러니까 여행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걸까요? 그러면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삶도 되게 긴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좀 이따 우리 소개할 텐데 네네. 그냥 제가 늘 가는 장소도 여행하는 마음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그 3년 동안의 여행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뭐 장소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삶을 여행처럼 여행을 삶처럼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한 걸 찾아다니는 것도 여행인 거예요. 뭐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것도 네. 여행자의 어떤 즐거운 행위 같고,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작업실이 따로 없는데 집에서 일하려고 하면은 막 소파에 가서 눕고 싶고 일하다가 자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업실이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런데 작업실을 또 유지하려면 뭐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또 필요하니까 비용도 필요- 들고. 그런데 대전에 와서 보니까 약간 작업실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료로 네네.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보통은 그냥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공부하고 그렇죠. 일하고 하는데 네. 대전에서는 뭐 태미홀에 있는 태미살롱도 그렇고 뭐 IBS 기초과학연구원에서도 과학도서관이라고 해서 그냥 정말 좋은 공유 공간들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네. 저희 집에서 가까운 따로 있군요. 커먼즈 필드라는 곳인데요. 커먼즈 네네. 필드 1층에 안녕 라운지라고 네. 정말 그 세련된 카페 같은 느낌의 공간이 있습니다. 네. 네. 시설도 좋은데 네. 역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커피도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거의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여름, 겨울 이제 에어컨 시원하고 히터 따뜻하고 하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자리 잡기 이제 좀 네네. 그래서 어렵나요? 제가 또 새로운 장소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대전에서 지금 어느 지역에 그러면은 거처를 잡고 계세요? 저는 지금 중구 대흥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네네네.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책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원도심 지역이 자주 등장을 네, 맞습니다. 네. 하고 대흥동이 주는 의미, 작가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그 지도를 보고서 대전을 찍어서 대전을 가겠다고 결심을 해도 대전도 크잖아요. 그럼 이제 대전에서 어디를 가야 되나? 그것도 중요하네요. 그것도 네. 중요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근데 말씀하셨듯이 연고가 있으면 제가 뭐 학교가 있거나 그렇죠. 직장이 있으면 그 근처를 할 텐데 저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정보도 없이 그냥 네, 정하신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 몇몇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뭐 친구 집 옆집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대전역이 가까웠으면 좋겠다. 약간 외지인 입장에서는 역이 가장 좀 친숙해서 일단 하나의 조건 네네. 그거군요. 그래서 역을 기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봤더니 네. 이게 중구 대흥동이 도심인데 약간 서구나 이런 데처럼 빌딩만 가득한 그런 복잡한 도시 같지는 않고 좀 정겨운 느낌의 도시인 거예요. 영화관도 있고 연극 보는 극장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조금만 그러네요. 가면은 보문산이나 태미공원 같은 자연도 자연을 있고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도 곳. 있고. 네. 그래서 반 시골 반 도시 그런데 편안한 이런 느낌이어서 대흥동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네네. 정하신 거 거처를요.
책 이야기로 좀 들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소탐 대전에 담긴 내용 중에 그렇다면 이제 작가님이 이 부분은 뭐 짧은 시간이지만 독자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도 해주시고 잠시 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책에 제가 좋아하는 뭐 카페나 식당이나 가게, 공원 같은 것이 주로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제 대전을 알아가는 마음으로 대전을 알려면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찾아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을 때 제가 쓴 글이 있는데 그거를 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연이어 두세 번쯤 식당의 접객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기요를 외쳤는데도 못 들은 건지 반응이 느린 건지 한참 있다가 누군가 내 테이블로 왔고 추가 주문이 들어간 건지 깜빡한 건지 직원을 다시 불러서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전전긍긍할 때야 천천히 음식이 나왔다.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대전이라 느린가 보다. 섣부른 일반화를 잠깐 했다가 금방 잊었다. 이후로 서비스가 서울처럼 빠른 식당을 훨씬 많이 만났기 때문이다. 아직 나는 특별히 다른 지역 사람과 대전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충청도 합법이라고 재미로 소비되는 말투도 많이 못 들어봤다. 일제강점기에 기획된 신도시라서 탄생부터 이방인의 정서로 가득했나? 대전 사람이 어떤지는 쉽게 알 수 없어도 대전이 어떤지는 좀 찾아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는 제가 역시 대흥동 저희 집에서 가까운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충남도청에 있는 그 박물관에 갈 때 썼던 글인데요. 예. 사실 제가 대전에서 지금 3년 가까이 살았어도 대전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데 대전 어떠냐. 네네. 똑같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가 살던 시골이나. 근데 그래도 역사를 공부하면 좀 대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서 쓴 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대전에 이런 곳을 갔더니 이런 게 좋았고요. 정말 대전 사람들이 이런 게 다르더군요를 정리해서 책에 담으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 작가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러면 과연 뭘까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사시면 가끔씩 독자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산책하듯 동네를 둘러보세요. 그러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드려요. 근데 맨날 보던 그 길가, 골목, 네네. 내가 가던 가게 이런 것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대부분 그냥 지나치죠. 매일매일 네. 여행하는 기분으로 살 수 있다.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그 공간이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일상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일상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작가시니까요.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기록을 하고 막 사진을 찍고 이런 건 하시겠죠. 그런 작업 하시겠죠. 그렇게 이제 가이드북을 쓴다고 치면은 네. 그 근현대사 전시관이 몇 월부터 며칠부터 며칠까지 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고 그렇죠. 뭐 버스를 타고 가면 어떻게 가고 이런 걸 써야 그렇죠. 되잖아요. 정보들이 담기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이제 정보는 저는 최소한으로 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여행 그리고 글을 읽으시는 분들 당신이 생각하는 여행도 그냥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날 근현대사 전시관에 갔는데 비가 와서 약간 뭐 공기가 으슬으슬하더라. 약간 뭐야 이거 되게 대전 대표 관광지라더니 사람 한 명도 없네 이런 느낌에 관해서 쓰고 네네.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콩나물탕을 파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는 얘기를 쓸 때는 그냥 뭐 거기가 어째서 맛있고 콩나물 국밥이 아니고 콩나물탕입니다. 네, 그걸 쓸 때는 복잡한 식당에 12시에 가야 될까? 1시에 가야 될까? 혼자 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복잡할 때 가면 식당 주인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에 대해서 쭉 쓰는 거예요. 그곳 자체보다는 그냥 그곳을 내가 만나게 됐을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거에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 생각과 감정을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책을 접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를 써야지 사람들이 공감이 간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냥 뭐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런 얘기가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그거를 공감하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냥 최대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어. 내 얘기, 내가 오늘 6시에 일어나고 싶었는데 이불 속에 30분이나 민기적 거리다가 겨우 6시 반에나 일어났다. 네. 이런 얘기가 훨씬 더 공감이 간다는 거죠. 네네. 여행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서 쓰는 것이 좋은 글이자 저 좋은 지금 기록이라고 발견했는데 생각합니다. 책 그림도 작가님이 직접 네네네.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물으셨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을 찍어요. 뭐 식당의 전면일 수도 있고 그 음식의 사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그 사진을 보고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도 직접 네네. 네, 그리시는 게 담겨 있는 거고 네네. 책이에요.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앞으로는 어떤 것들 또 기록하고자 하시는지 계획 한번 네네. 들어볼까요? 네. 제가 사실은 이 책이 저의 5번째 책이기는 한데 그 전에 책들은 정말 작가로 원고만 쓰면 이제 출판사에서 계약하고 책 알아서 다 만들어주고 저는 그걸로 이제 저는 이 책을 쓴 작가입니다. 네네. 이렇게 말하면 됐었는데 제가 이 대전문화재단의 지원금을 받아서 이 책을 만들 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본 거예요. 편집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실제로 인쇄소에 막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찍어주세요, 몇 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책을 만들어서 오롯이 혼자 받으면 만드신 네, 거예요? 네. 판매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페어나 그런 마켓 축제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판매도 직접 하는데 이제 그걸 독립출판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제가 이걸 한번 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전혀 못할 일도 아니고 좀 재미도 있는 것 같아서 책을 쓰고 싶은 분들한테 글쓰기부터 책 만드는 법까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자세한 매뉴얼, 새로운 가이드북. 네네. 독립출판 매뉴얼북, 가이드북을 지금 썼고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곧 세상에 나올 새로운 그 가이드북도 기대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 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이보연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소소한 일상도 그 시선과 태도에 따라 충분히 의미 있고 특별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곳도 누군가에겐 처음이고 이야기가 되는 곳이겠죠. 익숙한 곳을 낯선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도 여행이고 기록이며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